33번 갑니다. 자, 우리가 얘네를 실수로 무언가를 말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멈출 때 실수로 무언가를 말하고 왜 멈추는 거야? 그것을 correct, 수정하기 위해 돌아가기 위해서 멈출 때, correct,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러 돌아가기 위해 멈출 때 우리는 뭐를 멈춘다? 손짓하기를 멈춘다. stop ing죠.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멈추기 0.001초 전에 말하기를 멈추기 0.0001초 전에 손짓하기를 멈춘다. 순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기 전에 손짓을 먼저 멈춘다는 얘기야. 요 내용 기억하십시오. 요 내용 뭐 먼저? 말하기를 멈추기 전에 0.0001초 전에 손짓하기를 멈춘다. 요 before도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러한 순서가 뭐예요? 말을 멈추기 전에 뭘 멈춘다? 손짓을 멈춘다. 자, 이러한 순서는 뭘 나타내 주냐면요. 놀라운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건 동격이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손은 안다. 이게 A입니다. 손은 알아? 뭐를 알아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뭐 전에 의식이 아는 것보다, 이 know는 대동사예요. know는 대동사고, 그래서 이 문장 2번 문장 암기하십시오. 이러한 순서, 앞 내용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순서는 놀라운 개념을 제시한다. 손이 알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뭐보다 먼저? 정신이 아는 것보다. 그래서 손이 미리 안다. 누가? 의식이 아는 것보다 손이 더 빠르다. 손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말을 멈추기보다 손이 먼저 멈춘다. 손이 미리 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주 사실입니다. 자주 사실이다. 오픈 더 케이스는 사실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제스처라는 거는 정신적으로요. 단어 알아두세요. primal word, 이거 A입니다. 손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 손짓입니다. 손짓은 단어를 준비시킨다. 손짓이 먼저라는 겁니다. 정신보다 먼저예요. 손짓이 단어를 준비시켜 뭐 하도록? 알맞은 단어가 입에 떠오르도록, 입술에 도달하도록, 알맞은 단어가 입술에 도달하도록 제스처가 단어를 준비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또 여기 암기하십시오. 자, 사람들이 be prevented from gesturing. prevent가 막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손짓하기를 못할 때, prevent는 막다라는 단어입니다. prevent가 막다예요. 그래서 be prevented 막아지는 겁니다. from ing고요. 손짓하기를 못할 때 be prevented from ing 꼭 알아두십시오. be prevented from ing, 손짓하기를 못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손짓을 못하면 덜 유창하게 말한다. 이건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좀 분위기가 또 반대로 표현됐으니까요. 손짓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손짓을 못하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손짓을 못하면 덜 유창하게 말해. 즉 그들의 말은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되는 거야. 손짓을 못하면 말이 중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이 더 이상 supply, 뭐 하는 거야?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손짓을 못할 때의 결과입니다. 제공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뭐를? 다음 단어를 손짓을 하면서 계속 다음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손짓을 못하니까 다음 단어가 제공이 안 되니까 말이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문장 암기하십시오. Not being able to gesture. 이거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고요.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 not ing 들어가 있죠. not 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손짓할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단수 취급했죠. 꼭 알아두십시오. 손짓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해로운 영향을 준다. 이것도 손짓을 할 수 없을 때, 손짓을 못하면 해로운 게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뭐 없는 채로 정신과정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제스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덜 유용한 정보를 덜 기억하게 되고요. 문제를 덜 잘 해결하게 되고요. 생각을 덜 설명할 수 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손짓을 안 쓰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덜 유용하고 그 다음에 덜 잘하게 되고 또 덜 할 수 있게 된다. 다 부정적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워낙 많이 나오네요. 여기도 꼭 알아두십시오. far from ing 그리고 어휘도 좋죠. clumsy companion 꼭 알아두세요. far from은 거리가 머니 말에 clumsy는 형편없는 어설픈 말에 어설픈 동반자로서 그냥 far from은 거리가 머는 거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tagging along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 어설픈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거라기보다는 제스처는 실제로 어때 보니까 상당히 없으면 문제가 되고 있을 땐 좋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이 써볼까? represent the leading edge of the thought. 여기서 이제 생각에 선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선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죠. 무슨 역할? 선도하는. 이게 edge라는 거는 이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생각에 선도하는 이점을 나타낸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또 안 써놨네. far from이라는 거는 자 이제 far from ing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이게 6번 문장입니다. far from ing는 뭐뭐과는 거리가 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설픈 동반자로서 따라가는 것과 거리가 멀게 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뭐뭐가 아니라 far from ing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요겁니다. 손짓은 뭐가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사고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이제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4번 난이도가 높은 글인데 선생님이 여러 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핵심 내용만 좀 요약해 보십시오. 자,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즉 이미 일어난 것 과거죠. 그리고 is to come 다가올 것 미래죠. 그거 사이의 차이예요. 요거는 이미 일어난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 이게 과거입니다. 요거는 미래고요. 이렇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인식은 감각은 항상 뭐 해왔다? 영향을 받아왔다. 자, 이것도 글의 주제인데요. 과거는 영향을 받아왔다. 뭐에 의해서? 미래에 의해서.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과거는
영향받아왔다.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 자 그러면은 과거가 미래에 의한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래가 과거를 결정한다. 이게 글의 주제예요. 문장 암기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영향받아왔다. 미래가 과거를 결정해왔다. 자, 뒤에 이게 주제였고요. 자, 이건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혁명가들은 참고해왔다. 과거를요. 자, 혁명가들은 과거를 참고해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미래의 대의를 형성하기 위해 뭐한 것처럼 예시에 의해 보여지는 것처럼 illustrate가 보여주다예요. 뭐로부터? nationalism은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 역사를 보면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참조해 왔다는 거야. 이게 논리가 이렇게 해서 1번은요. 1번은 이제 여기다가 1번은 뭐냐면 미래가 과거를 결정하는 거야. 이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미래가 과거를 결정한다. 얘기해놓고요. 이제 이거는 그거에 대한 예시가 아니에요. 자, 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혁명가들은 과거를 참고해 왔다.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자, 여기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과거가 미래를 만들었다는 예시예요. 이거는 반대로요. 여기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러나라고 한 겁니다.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과거를 참조해 왔다. 반대 내용이죠. 즉 미래는요, be seen as, 이거는 여겨져 왔다. 문장 암기하십시오. 미래는 여겨져 왔다. 네, 여겨져 왔다. 뭐로써 여겨져 왔냐면요. 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복원. 네, 여기 이제 이 반대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A라고 하면요. A는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하지만 미래는 뭐로 여겨져 왔다?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 자, 미래라는 거는 과거를 복원하는 거야. 또 as, 이것도 replication이라는 건 복제입니다. 복제. 뭐의 복제다? 이미 설립된 것. 이미 설립된 것의 복제. 이미 설립된 것의 복제니까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과거를 복원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과거가 복원되는 게 미래라고 했고요. lost time도 뭐 과거 아니겠어요? 과거를 회복한다라는 거, 복원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as 뭐로써? long gone, 오래전에 사라진 히어로게이 영웅시대. 히어로게이 영웅시대요.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시대에 의해서 뭐 되어진, 전해지는 그런 모델로서. 자, 이거는 반대 아닌가요? 미래라는 거는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이면서 이미 설립된 거의 복제고, 오래전에 사라진 영웅시대에서 전해지는 모델, 그게 바로 미래야. 이거는 미래는 과거를 복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또 아니야. 미래는 과거의 복원이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글쓰기를 봤더니 이것은 이거에 토대를 두고 있더라. 이해와 설명이에요. 자, 미래의 결과,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야. 자, 어떤 미래 결과냐면요. 이거 또 반대입니다. 야, 미래 결과는 말이야. 당시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대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래라는 건. 왜냐하면 그 역사가들은 힌드 사이트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힌드 사이트라는 것은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역사가들은 지난 시간에 대한 통찰력,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조사해서 모아놓고 기록하는 게 역사가들 아니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라는 것은 nothing more than 뭐뭐에 불과한 거야. 과거라는 건 뭐에 불과한 거다? 과거라는 건 그냥 미래의 축적이잖아. 어떤 미래냐면 지금 우리의 과거인 미래의 축적에 불과한 거야. 좀 어렵다. 자, 지금 보면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현 시대인의 과거가 되는 거고요. 미래의 축적이라는 것은 미래는 누구의 미래야? 당시대인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즉 현대인들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 되지만 그 당시의 인들에게는 미래가 되는 거야. 이거를 축적하는 거라고. 그러면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건 그 당시대인들이 기록할 수 있을까? 지나고 나서 현대인들, 후대인들이 기록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역사라는 건 당시대인들이 기록해, 후대인들이 기록해. 후대인들이 기록하는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역사라는 것은 당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그런 미래의 결과물을 모은 거고요. 즉, 현대인들, 우리에게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당시대인들에게는 미래인, 그걸 모은 게 역사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역사는 당시대인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후대인이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 코로나 때 1년 동안 그 문 닫고 밖에 못 나갈 걸 당시대인들이 알았어? 모르지. 지금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아주 큰 위험이었어.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대인이 기록하는 걸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So,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rather than, 요게 이제 요거예요. 과거의 손길이, 요게 A입니다. A. B죠, B. 역사는 과거의 손길이 미래를 형성한다기보다는, rather than이 뭐뭐라기보다는이죠. 이게 이제 이 끝부분이 글의 주제니까요. 이것도 문장 전체 알아두십시오. 자, C는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지각동사죠. 과거의 손길이 항상 뭐 하는 거야? shaping, 미래를 형성한다는 걸 본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각동사 ing입니다. 과거의 손길이 미래를 형성하는 걸 본다기보다는, 자, 반대로 볼 수도 있다. 반대로요. 뭐 하면서? 과거가 그걸 이해하는 감각이 있어서 이건 with 분사 구문이네요. with 목적어 ing입니다. 과거가 뭐가 되는 거야? 미래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네, 답은 요겁니다. shaped by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요거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 과거가 형성이 된다. with 목적 ing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야,
역사라는 거는 과거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 A, 요게 과거를 만들어낸다. 미래가 과거를 만들어낸다. 요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역사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과거를 선택한다. 이게 이제 글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35. 자, 사전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Anyone interested in. 자, 그래서 여기 what a word means.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는데 뭐한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좋은 자료가 돼요. 사전이라는 것은 to define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단어 무리를 사용하는 것은 덩어리 동명사 주어죠. 단어 무리를 사용하는 것은 is called 사전적 정의하기. 네, 요거는 사전적 정의하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는 글이에요. 자, 또 하나의 단어를 여러 단어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걸 사전적 정의하기라고. 어휘적 정의하기. 미안해요. 어휘적 정의하기. 이 렉시컬이라는 건 어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예요.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글의 주제인데요. 이런 사전적 정의하기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 사전적 정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휘를 사용해서 단어를 정의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글의 주제예요. 당연히 문장 넣기 코드가 있겠죠. 짧지만 문장 넣기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But 흔히 more often than not 흔히 사전의 정의는 요구합니다. 독자들에게 to have 갖도록 fairly 상당히 robust 탄탄한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어떤 언어예요? 그들이 at their disposal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때요? 문법과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외워두는 겁니다. 자, 여기 require 목적어 to 이것도 오형식이죠. 요구한다. 그리고 어휘도 외워둬야 됩니다. 자, 생각해봐. 우리가 영영사전을 쓴다고 하자고. 단어를 몰라서. 근데 영어 단어를 다 어때? 영어로 다 풀어놓은 거죠. 이 robust라는 게 상당한이라는 뜻입니다. at their disposal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상당한 이해력을 가질 걸 요구하고 있다. 사전의 정의라는 것은 독자가 상당한 이해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떤 언어냐면 그들이 이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면 영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상당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한계지. 네, 그래서 3번, 4번 연결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문장 3번, 4번 연결사 있네요. 바꾸어 말하면 사전이라는 것은 기능한다. 자, 어떤 식으로 기능을 여러 경우에 어떻게 기능을 하냐면요. 그냥 알아두세요. 상호 참조 번역기로서 내가 상호 참조를 하거나 번역기로서 기능을 한대요. 단어 one knows 아는 단어와 그리고
words that one doesn't yet know. 여기는 doesn't know니까 모르는이에요. 모르는 단어 사이에. 그러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 사이에서 상호 참조를 하거나 또 번역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 심지어 obscure, 여기는 이제 난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난해한 단어들 사전에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대요. 얘네들도 정의되어야 한다. 이용해서요. 단어. 어떤 단어냐면요. 독자들이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정의해야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단어. 그게 한계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이미 아는, 이미 이해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라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네, 글의 주제가 사전식, 어휘식 정의의 한계와 그걸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사전적 정의라는 것은 뭐를 이용한다? 어휘식 정의인데요. 이러려면 상당한 어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미 아는 단어로 설명해야 함. 이게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6번. 자, 모든 나라, 사실상 모든 나라 정부들은요, 지구에서 attach, 부여한다. 상당한 중요성을요, 어디에다? 이렇게 식량 안보, 이건 핵심어입니다.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데에다가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variety,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 식량 안보가 핵심어입니다. 자, 정부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예요. 정부가 직면하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국가의 식량 안보를 achieve, 달성하는데 정부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뭘 보장하냐면 adequate, 적당한 양의 식량. adequate, 남으면 또 안 되죠. 모자라도 안 되지만 적당한 양의 식량이 이용 가능해야 돼요. 누구에게? 거주민에게 적당한 양. 이게 식량 안보죠. 그래서 몇몇 정부들은요, 이거 뭐 그냥 self-sufficiency, 식량 자급자족, 스스로 식량을 스스로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if not, 다는 아니어도 식량의 대부분은 available in a country,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의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이 어디서 온다라는 거야. 자, 요거 어휘니까요. 자, 연결해 놓을까요?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거는 식량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야. 국내 농장 시스템. 요거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요. 식량 자급자족은 국내에서 온다라는 것이다. 어휘 연결해 놓으세요. 자, 그러나 연결사 좋죠? 그러나 식량 안보는 요구하는 게 아니다. 식량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들은 뭐 할 수 있어? 수입할 수 있잖아. 싼 거는 수입하는 게 낫죠.
어떤 거? 그 나라에서 과거분사입니다. 쉽게 생산으로 할게요. 쉽게 생산되지 않는 과거분사입니다. PP. 나라 안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하는 게 낫다. 결국 농업 생산물, agriculture, 농업이에요. 농업 생산물은 어때요? 대단히. 이것도 어휘 외워두십시다. 아주 민감한, 이것도 어휘 외워두세요. 농업 생산물은 민감하거든. 뭐에 민감해? 기후, 토양,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 어떤 조건들이냐면요, 전 세계마다 다 어떤 거야? 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 나라마다 다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여러 조건도 달라. 근데 농업 제품이라는 거는 이런 그 여러 조건에 상당히 민감해. 그래서 자급자족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품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생산이 안 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은 아주 민감해. 어휘 외워두세요. 자, 심지어 극도로 생산적인 농업 영역을 갖고 있는 나라조차도 완전히 자급자족은 아니다. 완전히 자급자족은 아니에요. 모든 품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예시 좋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그 농경지를 갖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수입에 의존합니다. 뭐의 공급에 있어서? 커피, 차, 바나나, 그리고 다른 열대 농산물, 열대 생산물들에게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adequate, 적당한 식량 공급을 뭐하는? 보장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 주제죠. 뭐에 의해서? 둘 다입니다. 국내 생산과 그리고 import, 수입, 둘 다에 의존하는 것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래 주제입니다. 식량 안보는 자급자족과 수입의 균형으로 해결한다. 그래 주제입니다.